안녕하십니까.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 이경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한국문화 콘텐츠학과 이정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게임을 이제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어려워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게임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네. 우리 아이가 이걸 해도 되는 거냐 네. 안 되는 거냐 네. 네. 이제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아이가 해도 되는 게임 혹은 네.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임은 어떻게 좀 구분하고 네. 아이에게 이것이 너에게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네. 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임 안에서. 콘솔 게임, PC 게임, 모바일 게임 다 등급 분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주로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 게임,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뭐 18세 이용가, 네. 보통 이렇게 한 4부분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선정성이 드러난다든지, 폭력성이 드러난다든지, 약물이 사용된다든지, 사행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등급 분류가 되는데, 그 마크가 알기 쉽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게임 안에 뭔가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콘솔 게임들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등급 분류한 마크를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 때문에 이 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아이한테 요거를 줘도 될까 안 해도 될까라는 것을 게임을 플레이 해보기 전에 겉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게임을 고르는데 이제 좋은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안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게임 소개하고 다운로드하고 거기에 맞습니다. 등급이 딱 적혀 있는 거죠? 예, 등급이 적혀 있고 거기도 똑같이 어떤 기준들 때문에 요게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1차적이다. 저만 해도 등급 분류를 이렇게 막 신경 쓰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게 한번 나중에 화면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앞부분에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앱스토어 안에 있고 그리고 게임 시작할 때 표기가 되죠. 그렇죠. 첫 화면 나올 때. 첫 화면 나올 때. 게임을 안 그러면 플레이를 다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플레이 해보기 전에 부모가 선택해서 알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아이콘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로 대부분 판단하실 수 있죠. 뭐 신뢰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 그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위원회에서 이렇게 게임물을 이렇게 사전 등급 분류를 계속 하거든요. 예.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주로 이제 자율 등급 분류 사업자가 있어서 그 분류 사업자들이 대체로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이겠다라고 하면 이제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그 뒤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되면 걸러내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그 안에서 그냥 게임을 구매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르는데 뭐 1차적인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보이죠. 그 옛말에 왜 아이는 온 동네가 같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게임하는 아이도 이제 대한민국이 다 함께 등급을 매겨주면서 해도 되는 게임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이 이제 게임에 제공되는 연령 등급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게임을 추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기준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두 번째 기준이 유료 게임과 무료 게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료 게임들은 주로 콘솔이나 PC 게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들은 주로 한번 딱 구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도로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게임들이 많고요.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블 컨텐츠 DLC라고 부르는 그런 부가 판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반복적인 결제를 유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무료 게임들은 대체로 보면 게임 플레이 과정 중에 광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요 광고를 따라서 다른 게임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또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의 문제는 무료 게임들은 대체로 보면 아이들이 이제 구매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을 못 사게 되면 그 아이템을 못 사는 것을 많은 시간 플레이를 통해서 극복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유료 게임보다는 많은 시간을 플레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료 게임이 훨씬 더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게임보다 광고가 좀 문제네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뭐 이런 게임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 퍼즐이라던가. 네네. 예, 이런 게임들도 보면 게임 자체는 아이들이 충분히 해도 무방한 게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들어가보면 이제 광고가 네.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고 때문에 네. 좀 걱정을 하는데 이런 건 그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퍼즐 게임이에요. 게임 네. 컨텐츠는 부모님이 봤는데 우리 아이가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광고가 문제라면 그냥 광고 제거 버전을 구매하는 거죠. 네네. 이런 거라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라면 모바일 게임 안에서도 돈을 좀 지불하고 네. 그리고 광고가 없이 그 게임만 플레이할 수 있다면 뭐 나이 따에 따라서 충분히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거네요. 세상에 좋은 공짜는 없다. 네. 예. 공짜는 특히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네네.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이 지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아이들의 놀이에도 요즘은. 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공짜로 뭔가를 제공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렇죠. 게임사는 사실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광고든 혹은 아이템 구매든 계속해서 이제 채우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아이가 이제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쉽냐라고 하면 광고도 안 붙고 네, 추가적인 플레이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유료 게임으로 가는 편이 좋다. 그건 뭐 모바일도 유료 게임들이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구독 경제로 모바일 예. 게임인데도 어떤 게임의 패키지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거기에서 그냥 다달이 내어서 매달 좀 양질의 게임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 같은 것들도 뭐 저는 괜찮다고 약간 생각해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네.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임들이 뭐 이번 달 동안은 무료로 예, 몇 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등급 분류를 보시고 괜찮은 게임들 있으면 플레이하게 해주는 거. 예. 그런 것도 꽤 합리적인 소비 방식이라고 보죠. 게임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아이에게 네. 아이가 해도 괜찮은 게임들, 좋은 게임들을 추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등급, 연령 등급을 꼭 보시라라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광고, 소위 말하는 무료 게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또 거론해야 될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실천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실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상황을 보면 아빠는 아빠 게임 플레이, 아이는 아이 게임 플레이 네. 이렇게 따로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각자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임 플레이를 하고 났었을 때 와 재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떤 심심한 순간을 때웠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게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다는 느낌을 줄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정말 부모가 아이하고 같이 게임을 플레이해 주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만일 그게 좀 어렵다. 나는 게임을 잘 플레이할 줄 모른다. 라고 하시면 최소한 아이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났었을 때 그 게임 플레이 경험이 어땠는지를 아이와 충분히 얘기해서 아이가 막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게임 플레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많은 부모들 중에는 이제 본인이 게임에 취미도 흥미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네. 아이가 재밌게 한 게임 경험을 내가 듣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많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게임과 관련한 좋은 게임을 고르는 소양과 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을 골라서 가르쳐야 될까에 있어서 신중하잖아요. 근데 저는 컨텐츠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아이를 단순히 방임을 해버리는 순간 내가 컨트롤 되지 않는 세계로 아이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컨텐츠 중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골라서 내가 같이 플레이는 못하더라도 그걸 골라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컨텐츠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떤 부모가 게임을 고르는 저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힐까라는 고민에 이제 미디어적 확장판이 어떤 게임을 골라주고 추천해줄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책도 영화도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직접 가보지 못한 어떤 세계를 경험시켜준다는 면에서 결국 아이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인 것이고 그렇다면 약간 의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그렇죠. 이런 세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건 부모의 의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게임에 취미를 안 갖고 계신 분일수록 게임을 플레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더 안 들여보려고 하시고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었을 때 우리 부모는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몰라 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여러 요소들 뭐 지갑, 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료 게임 플레이, 아이템 구매, 혼자 플레이하고 게임 플레이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너는 나랑 이런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면서 좋았어. 마치 그냥 공원에 나가서 아빠가 아들이랑 캐치볼을 해주듯이 엄마가 딸이랑 소꿉놀이 해주듯이 그런 형태로 놀이를 같이 해준다라는 심정으로 게임을 고르고 그걸 같이 플레이 해주는 순간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실천한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렵고요. 한편으로는 게임이 보편화된 시대에 부모는 계속 해야 될 의무들은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모부터 본인이 플레이하는 게임 스타일을 아이와 같이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혼자서 온라인 플레이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는 배우게 되거든요. 보고 배우죠. 게임은 혼자 플레이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유료 게임들 안에서 보면 같이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그런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면 완전 체험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소파에서 누워서 게임하는 게 꼴보기 싫으신 부모님들은 돌아보시면 본인이 그걸 하셨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게임을 고르는 한 3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로 연령 등급을 잘 보자. 두 번째로 광고 모델을 좀 주의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부모가 아이의 게임 플레이와 같이 하거나 관심을 갖자.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좋은 책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뭐 여러 커뮤니티들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소위 말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책이라는 건 이제 사람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이해해 왔으니까 게임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게임 어떤 큐레이션 시스템들이 실제로 둘러보면 굉장히 많고 뭐 앞서 우리 이야기했지만 앱스토어 같은 데에도 잘 보시면 어린이용 추천 게임들이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있는 큐레이션 시스템들을 게임 모르는 부모님들도 많이 활용하시면서 이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게임, 아이가 올바르게 게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